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살아가면서 하마터면 평생 후회할 뻔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그 살던 30대, 40대 이런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요. 참 그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고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정말 넘쳐나죠. 모든 것이 먹는 것이라든가 암만 어려운 사람도 정말 못 먹어서 뭐 굶어서 어쨌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없고요. 어려운 사람들은 또 다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돼 있어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. 그러나 전에는 어디서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또 도움을 주는 곳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죠.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, 저희가 한 50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때 50대 전인 것 같네요. 참 잘 아는 분이 계셨어요. 아주 재밌고 그런 분이 이제 병이 드셨어요. 그런데 그 부인과 상처를 하시고 이제 또 다른 부인을 만나셔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병이 걸리셨더라고요.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무슨 병인지 제가 병명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나 하여튼 무슨 연락이 왔냐 하면은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찹쌀밥에다가 그 꼬리를 한번 먹었으면은 살아날 것 같다. 다시 살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어머나 그러냐 그러면서 제 집 양반하고 둘이서 이제 그 찹쌀하고 저기 그 꼬리를 사가지고 이제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잡수시다가 다 못 다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그때 그거를 안 해드렸으면은 정말 이걸 어쩔 뻔했을까. 그야말로 가마솥에다 그걸 끓였었는데요. 그게 남아있었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이럴 때 참 거절하는 일도 많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죠. 특별히 뭐 돈이라든가 또 무슨 뭐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탁을 하고 살고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참 그게 거절도 어렵지만 또 거절하는 사람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야, 정말 그거를 안 해드렸다면은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한 말씀이 있어요. 그러면서 그때 그 댁에 테레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줄 테니까 그거를 좀 싸라고 그걸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. 이제 지금 생각이 나네요. 그래서 아유 됐다고 이제 그걸 사다 드렸거든요.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분이 그거를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안 드려서 그대로 가셨다면은 아마 평생 그게 자꾸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죠. 그런데 돈을 3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그거를 또 당신이 직접 오지도 않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전에는 그 무슨 5만 원, 3만 원 이런 게 그래도 참 어려웠던 돈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런데 또 그분도 또 돌아가셨습니다. 또 얼마 안 있어서.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탁을 받았을 때 또 안 해드리면 또 후회를 할 일도 많이 생기겠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서로 다 어렵죠. 그러나 정말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라면은 서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본 책에서 본 글이 있어요. 어느 간호사가 제목이 간호사와 사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느 분이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신 글이라고 기록이 돼 있네요.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분이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혈압도 재고 하셨겠죠. 그런데 비상벨이 울려서 막 뛰어가 봅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이 느닷없이 사과를 좀 까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옆에서 그 부인이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 보호자 침상에서.
그래서 은근히 화도 났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정말 그거를 부인한테 안 그러고 그러냐는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그냥 깎아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깎아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.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딴 일을 보셨죠.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의 그 부인이 얼굴이 수척해진 얼굴로 오셨답니다. 그러면서 아우, 간호사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.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남편이 그날이 그 부인의 생일이었대요.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사과를 까주고 싶은데 그것마저 할 수가 없는, 그렇게 나약한 힘이 돼가지고 아프니까 이제 그걸 못하고 그 사과를 그 부인한테 이제 그야말로 이벤트죠.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깎아달랐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부인의 얘기는 자기는 그거를 다 듣고 있었지만 그 남편이 그 자기를 그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었다. 그러면서 그날 그 사과를 깎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. 그 이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또 그런 이제 기쁨을 선물을 하고 가셨다는 것, 또 그 간호사분께서는 그것을 또 해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에 후회가 없으셨지, 자기가 그거를 안 해드렸으면 정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서로의 부탁을 듣고 뭐 부탁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도움을 받고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죠. 저희 사는 것이.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은 그저 부탁을 할 때에 또 조심스럽지만 또 받을 때에도 거절할 때 만약에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거절을 할 때에도 그 부탁하는 사람이 그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간호사와 사과라는 그 얘기를 읽다 보니까 저의 지난날의 그런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참 조심해서 살아야 될 일들이 많고, 저도 참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살면서 다 부탁이죠. 모든 사는 것이 뭐 좀 해주면 안 될까 어쩔까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저 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들어주고 또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은 서로 좀 힘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희들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부탁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이겠죠.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하여튼 조금씩 그저 힘든 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